자, 예, 보시죠. 이제 책 230쪽입니다. 그러니까 230쪽에 환지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교도 결정,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죠. 관계없는 것들은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러니까 설교도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설교도에다가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는 걸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A에게 이쪽 1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 이쪽 을 준다. 라고 하는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환지 계획을, 환지에 대한 계획이 그냥 그대로 환지 계획인 거죠. 근데 사업을 하는데 뭐 도로도 한 평, 공원도 한 평 없다가 아니라 뭐 그냥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 C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C에게는 그러니까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아파트를 한 채 줄 수도 있다라고 정해지겠죠. 뭐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뭐 C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도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옛날보다는 공적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도로, 공원, 구청, 보건소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 옛날 그러니까 개인 땅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개인 땅 뭐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적인 땅 60, 그러니까 걔네에게 줄 땅 40 반토막 난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A가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개인에게 전부 주는 게 반토막 난 거니까 A는 몇 제곱미터를 받게 되고요. 500제곱미터를 받게 되죠. 반토막 납니다. 찬성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찬성하죠. 돈주렁 밭주렁 만원, 그 다음에 신도시당 10만원, 1000만원짜리 땅주인, 5천만원짜리 땅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그러니까 도로, 공원 등등등 공공시설 용지와 그 다음에 채비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요. 이게 채비지이고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30쪽이에요. 그러니까 제6절 그러니까 네모 1번 환지계, 양보 1번 시행된 도시개발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 포함된 환지계획 표시요.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표시요. 환지 설계. 동그라미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표시요. 환지 명세. 자,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표시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동그라미 3번 끝에다가 괄호하시고 종전 토지 쓰시고요. 종전 옛날 땅이 어땠는지. 동그라미 4번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 명세. 동그라미 5번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 표시요. 입체환지. 건축물의 명세 표시요. 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환지계획, 지금 이 계획 하나에다가 이것저것을 다 얹어 넣었지만, 그러니까 뭐 굳이 구분해보면 뭐 다음과 같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도면 넉 장입니다. 뭐 자세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그 책 순서하고 다르게요. 옛날 땅 주인에게 그러니까 새 땅 어디 줄 거냐고요. 뭐 그게 그러니까 새 아파트도 들어가겠죠.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체 땅 중에서 공적인 땅, 보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 그러면 요거 반사가 세 번째겠죠.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준다.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주는데 조합원에게 이걸 통째로 다 주는 건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끊어서 주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여기 요쪽 1번 땅은 A에게 준다. 그 다음에 뭐 이쪽에 그러니까 307호는 그러니까 C에게 준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쪽 땅은 뭐 B에게 준다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나 그러니까 B나 C 각각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땅 주인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 어디를 찍어 줄 거냐고요. 그게 환지의 핵심인 거죠. 뭐 그러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줄 땅 공적인 땅이 있습니다. 뭐 이걸 또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보면 또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A가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 토지 어디를 줄 거냐고요. A가 저기 101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1, 2, 3, 4, 5, 6, 그러니까 1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고요. B, 그러니까 137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1, 2, 3, 4, 5, 6 4블럭에 15번 땅 주겠다고요. C 147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101동 307호를 주겠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어디를 줄 거냐고요. 요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줄게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공적인 땅,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채비지 할 땅은 어느 정도가 된다. 이게 전체 환지계획이죠. 옛날 땅 준에게 새 땅 어디 준다. 옛날 땅 준에게 새 땅 어디 준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줄 땅, 공적인 땅 여기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그러니까 1번 환지 설계 칠판형,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으로 준다. 1번 환지 설계. 2번 환지 명세, 바꾸어주는 새 땅 하나하나 자세히 찍어놓은 목록,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그러니까 3번 청산대상 토지 명세,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를 청산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 공적인 땅, 채비지, 보류지, 명세. 법이 엉망진창.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죠. 보유지 안에 채비지 들어있는데 여기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입체환지 명세. 그러니까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아파트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환지 등이 있습니다. 뭐 옛날 땅 중에 새 땅 어디 준다? 조합원에게 줄 땅, 공적인 땅 어디로 한다. 이게 전부 다죠. 됐습니다. 다음 쪽이요. 양과 2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한과 1번 원칙 적응 환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표시요. 종전의 토지와 환지. 유지면 소수리환 그런 건 외울 거 아니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용상, 환경, 급악 표시요. 급악 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옛날 땅, 새 땅 다 따져서 가장 맞춤한 땅으로 맞춰준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쪽 A형 한 장 넘어와서 그 233쪽에 방과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31쪽 죄송합니다. 231쪽 보시죠. 지금 여기와 같이 옛날 개인 땅 80, 새로 사업 끝나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땅 40, 이제 50%를 예를 들어 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요. 어느 누군가가 A, B, C를 했으니까요. 어느 누구가 2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50% 적용하면 얼마 주면 땅 맞아 떨어지고요. 1000 주면 땅 맞아 떨어지죠. 기준에 땅 맞아 떨어졌다. 그것을 231쪽 제일 위에서 둘째 줄 적응 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에 땅 맞아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런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냥 초점 아니고요. 새 땅 찍어줄 때는 옛날 땅에게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줘라 라고 하는 것도 적응 환지이고, 그 다음에 그 보실 내용으로 청산금 주고받을 거 없이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진 어느 경우 그 새 땅의 어느 땅 하나 자리 그것도 적응 환지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233쪽에 방과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환지 부지정.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면요. 오른쪽 하얀 바탕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표시요.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표시요.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 표시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안 받을란다.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러면 거기에 Q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요. 임차권자도 그래 나도 안 받겠다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그러니까 누구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요.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지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고, 거기에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권리를 내주어서 지가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맨 땅에 소유권만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2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 땅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타 권리 설정해서 지가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했으니까 임차권자 동의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임차권자요. 과수 농사 짓는 사람이요.
대표적인 뭐가 있는데, 복숭아는 몇 년 지나 열리고, 뭐는 몇 년 지나 열리고, 그게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요, 이 사람은 5년 지나서 이제 수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2년 동안은 걸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수확 욕심 안 버리고요. 5년 지나서 첫 수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걸음 다 붓고 있었는데, 개발사업 한다고 땅 주인이 나간대요. 그리고 이 사람 보고 나가랍니다. 그냥 나와요? 본인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가격을 받고 나와야죠. 안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계속 이 땅, 계약 기간 다 채울 티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돈을 더 줘서 동의를 받아야만 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수 토지 환지 부지장.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표시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예 작은 땅은 환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수 토지 환지 부지장. 그다음에 공공시설이요.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둘째 줄 오른쪽에다가요. 도서관 쓰시고요. 도서관을 만든다고요. 설치하는 경우 종전, 종전, 공공시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한다. 옛날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 도서관을 크게 지었습니다. 새 도서관을 크게 지었는데 그 헌 도서관 자리에다가 단절을 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옛날에 찌그만 도서관이 있었다고요. 그 마을회관 옆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도서관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도서관 자리를 반절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도서관 다 이사 갔으면 끝난 거죠. 도서관, 도서관 이사 또 쓰시고요. 이사까지 쓰시죠. 오른쪽 날개요. 매무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무는요, 여기 글자 사이에다 끼워 넣지 마시고요. 양쪽 날개에다 하라고 책 그 비싼 종이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양쪽,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양쪽에다 쓰시면 훨씬 낫고, 도서관이 이사 같다고요. 도서관 이사 같지, 그 자리에다 또 남겨두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의 예외. 이제 얘는 세모 하시고요. 네 번째는 세모 하시고. 다음 쪽 오시죠. 동그라미 반.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증환지, 감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고, 사선 그고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뒷내용 생략하고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어느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300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150을 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설계도에서 반듯반듯하게 정해져 있겠죠. 설계도에서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가장 큰 토막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등으로 해서요. 반듯하게 선을 그어놨고, 거기 중에서 하나씩 찍어주는 거지, 수제비 띄워주듯이 찌끔찌끔 붙이고 띄고 하는 거 아니죠. 이 중에 하나를 정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150인데 150짜리 땅은 없잖아요. 그럼 150에 가까운 얼마가 있으니까요. 200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50 더 얹어서 200짜리 하나를 줄 수가 있다고요. 기준보다 늘어났다. 뭐고요? 증환지. 50만큼 더 받았으니까 돈으로 계산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뭘 내야 되고요? 청산금을 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만주구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만주구미터 50% 얼마를 줘야 되는데 5,000을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가장 큰 토막이 얼마라고요? 4,000이죠. 그러면 4,000짜리를 줄 수가 있죠. 1,000 적게 4,000짜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퉁불퉁 거리겠죠. 화내고 싫어하겠지만, 화내지 마. 네가 우리 동네 제일 땅 부자예요. 네가 제일 큰 땅 가져가. 그 대신에 5,000을 줘야 되는데 땅을 4,000 줬으니까 1,000만큼 돈으로 얹어줘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뭘 얹어주는 거고요.
청산금을 얹어주는 거죠. 천에 대한 돈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 쪽이요. 235조. 제일 위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도로 등 쓰시고요. 도로, 길, 이 동그라미 3번 앞에요. 도로 등, 공공시설 위에다가요. 도로 등, 공공시설. 땡땡. 토지보상법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한지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한지계획의 원칙적인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 공공시설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OX X인 거죠. 지금 논두렁 밭두렁 있었는데 논두렁 밭두렁을 반절로 죽이니까 어떻게 다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개인 땅이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공적인 땅이 늘어났으니까. 한지 뭐고요? 민법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게 한지인 거죠. 개인의 사적인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거지. 도로가 반절로 줄어들고 그러는 건 아닌 거죠. 도로의 권리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50%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신장로 빵빵하게 잡는 거죠. 50%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 채비지 등 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 표시요.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표시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잡는 거죠. 옛날에 없었지만 공적인 땅, 보류지가 빠져나갑니다.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거죠. 빠져나가게 되고 보시죠. 채비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한 10억이 든다고 치자고요. 10억이 드는데 아까 사업 전에 제곱미터당 10,000원, 사업 끝나고 제곱미터당 100,000원, 그래서 1,000만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개발되지 않은 곳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돈 내라고 해서 돈 받아갖고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얼마 정도 빼서요. 10,000제곱미터 빼서 그 10,000제곱미터를 팔면, 10,000제곱미터를 사업 끝나고 10만원씩 팔면 얼마가 만들어져요? 만억이니까 10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다. 채비지, 사업 비용에 충당할 땅, 경비에 충당할 땅,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이 채비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요. 양과 3번 입체완지가 있습니다. 방과를 1번 입체완지 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표시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표시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로 줄 수 있다는 거죠. 환지가 아무튼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건축물의 일부. 설마 아파트 101동을 통째로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307호만 받아가니까 건축물의 일부.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뭐고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제 따로 보겠습니다만,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는다. 이제 여기에서 5번씩 나온 겁니다. 나머지야 그냥 틀릴 일이 없는 거고요. 한두 번만 들으시면 되시는 거고, 틀릴 게 없고, 강제로 입체완지할 수 있다. X.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소유권과 기타 권리도 넘어가는 거니까 기타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초점인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과를 2번, 다음에 방과를 3번, 입체완지 절차, 방과를 3번 X 하시고, 다음 쪽에 방과를 4번 X 하시고, 주택공급, 방과를 4번이요. 그다음에 이제 양과를 4번, 한지정의 제한은 따로 보실 거고, 양과로 5번, 조성토지 가격권가 따로 보실 거고, 양과로 6번, 환지계획 인가, 환칭에 도장받는다. 양과로 6번, 방과로 1번이요. 땡땡.
행정청이 아닌, 그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7번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관청이 아닌 자는 도장을 받으라. 관청 중에 가장 말단 누구한테요? 시군구에 도장을 받는 거죠. 또 달리 보면 7번요. 시군구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누구는요? 공기업, 민간요. 7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누구는요? 시도지사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의 도장을 받으라고 대도시장 빼고요. 누구부터요? 시군구 아래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 다음을 알고 다음을 알면 앞을 알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외울 거 아닙니다. 관청 갖고 시험 나오는 거 별거 아니니까요. 다음 쪽에 방과 2번 뭐 인가 절차, 뭐 동그라미 1번 통지 및 공남 표시요. 공남 두 글자만 표시하시고 나머지 읽는 거 생략합니다. 그냥 뭐예요? 그 뭐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남 절차를 거치는 거죠. 다음에요. 우선 넘어가서 보시면, 네모 2번 환지의 정지를 보기 전에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242쪽에 네모 4번 환지 처분이 있고요. 그 중에 양괄호 1, 양괄호 2 내려와서 양괄호 3번 환지 처분의 효과, 방괄호 1번 본문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표시요.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표시요. 종전의 토지로 보며 사선 그고요. 종전의 토지로 본다. 본다는 게 뭐냐면 소유권 기타 권리가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242쪽을 펴놓고 지금 보신 걸 다시 한번 그려보죠. 뭐 관계없는 거 싹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했죠. 여기다 4번다.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개발 계획이 있었죠. 토지 소유자 삐뚤삐뚤 있었고요. A 소유자, B 소유자 있습니다. 위치는 결정됐죠.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뭐가 정해져 있고요. 설계도를 정하겠죠. 다음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 계획. 다음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는 걸 정하고 가는 거죠. 세 번째 환지 계획이요. A에게 이쪽 땅을 준다. B에게 이쪽 땅을 준다. 라고 정해놓고 갑니다. 환지 계획이요.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지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지처분이라고 했으니까 A한테 1번 땅, B한테 15번 땅을 넘겨주는 거죠. A한테 1번 땅, B한테 15번 땅을 넘겨주는 것을 환지처분. 그러면 A한테 1번 땅을 줘야죠. A한테 1번 땅을 줘야 돼. 저기 뭐 숫자를 안 썼지만 1번, 15번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A한테 1번 땅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요? 택배회사요? 어떻게요? 어떻게 주냐고요?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이건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어떻게 넘겨주냐면 공고하면 넘어가요. 공고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택배회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끈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공고하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언제 넘어가냐고요? 언제 넘어가요? 공고한 날 밤 12시요. 공고한 날 밤 12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가 있으면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요게
요 날짜, 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그 밤 12시 그 순간에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고일 밤 12시니까 그게 언제예요? 다음날 0시가 되는 거죠. 다음날 0시가 되고 다음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여기서 정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 사고 판다. 그러니까 뭐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하고 그게 있고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에 의해서 이렇게 넘기기로 돼 있어요. 끈으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땅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택배회사한테 부탁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넘긴다고요? 공고로 넘긴다고요. 공고가 발표하는 거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발표한 날 12시에 밤 12시에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A의 권리는 여기 101번 땅에 있었지만 밤 12시에 A의 모든 권리는 딱 죽고 밤 12시에 A 1번에 대한 A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들이 밤 12시에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그 문장 탓이요. 그러니까 242쪽 아래 양괄 3번 환지초문 효과 한괄 1번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7번요.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저 세 번째 계획 환지기 정해져 있었죠.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밤 12시부터 공고일 밤 12시부터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뭘 봐요? 그러니까 간주,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가 그대로 A의 소유권 그리고 A가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 쓴 거 그대로 어디에 가서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서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기타 권리가 똑같다. 그래서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결국 밤 12시에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그림으로 정해져 있던 그 땅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으로 옮겨와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환지처분이라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반듯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환지처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한 장, 두 장 앞으로 와서요. 238조요. 네모 2번 환지정지의 지정 양과 1번 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렇죠? 필요하면 도시개발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유용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과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그렇죠? 아울러 지정한다. 그러니까 우선 초점은 환지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이제 뭐냐면 그런데 또 그걸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양괄 3번 환지정지 지정의 효력 반괄 1번 사용 수익권의 이전 땡땡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사선 그구요.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애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사선 그구요. 둘째 주구 때 환에다가 동그라미 4 쓰시고요. 동그라미 4 환지 애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선 그구요. 종에다가 동그라미 3여 동그라미 3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사업할 때 중간에 환지 정지는 지정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환지 정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환지 정지를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기가 폐염전이라고 치죠. 폐염전이니까 사람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 주인 걔도요. 뭐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오던 땅 뭐 등기부 남은 거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뭐 들수록 그래요.
뭐 여기다 뭐 하면 돈 된대요. 뭔 그 땅 뭐 그 폐염전 그 뭐 어디 저 바닷가 보면은 빨간 함초 자라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함초야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소금만 빼면 도움이 되지만 뭐 쓰는 땅 아니잖아요. 뭐가 돈데? 돈 만들어 준다니까. 가그라스금 도장 찍어줬어요. 사업을 한대요. 하든지 말든지 도장 뭐 등본 떼달라고 해서 몇 번 떼어줬고요. 사업을 해서 새 땅을 받았습니다. 새 땅 받았으면 이제 지가 그 땅 새 땅 주인이 된 거죠. 새 땅 주인이 됐으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 왔고 소유권이 왔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요, 사용, 수익, 처분, 지가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에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보탰을 수도 있고 그 땅 팔아서 뭐지 좋아하는 뭐 무슨 뭘 하든 다른 땅을 사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쓰고 있는 땅이라고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라고 쳐보자고요.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환지 예정지 때문에 요 그림을 바꿔서 그리도록 해보죠. 뭐 그림까지 옮기시려면 많이 복잡하세요. 그러니까 그림 안 옮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A가요. 그러니까 땅을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땅을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세 번째 환지 계획을 냅니다. 환지 계획을 내는데 물론 구획 변경 다 생기겠지만 구획 변경 그러니까 큰 건 줄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구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채비지를 정했습니다. 땅 1, 2, 3, 4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땅 덩어리가 크다고 했을 때요. 50% A가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절을 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토막들이라고 하면 A한테 A가 6개 갖고 있었으니까 3개를 주면 됩니다. 가장 비슷한 자리로 3개 A한테 어디를 주면 돼요? 설마 구청 주차장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A한테 어디예요? 1, 2, 3 이죠? 1, 2, 3을 주면 됩니다. A한테 1, 2, 3 주겠다. 그 다음에 B가 2개를 갖고 있어요. 1개 어디를 주면 돼요? 4번 땅을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 세운 순간 그러니까 3번 땅 주인은 A가 된다. 아니라고요. X라고요. 왜냐하면 환지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이 뭐예요? 나중에 줄게. 사업 끝나고 줄게. 그러니까 그게 저쪽 어느 동네 사투리로요. 그게 환지 계획이죠. 사업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 땅 중에서 1, 2, 3 땅을 누가 가지게 될 거고요. A가 가지게 되는 거죠. 4번 땅을 누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B가 가지게 되는 거죠. 언제요? 아니 어떻게요? 공고하면 언제요? 공고한 날 밤 12시에 A가 1, 2, 3 땅 주인이 되고 B가 4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인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예요? 3번 땅 주인.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3번 땅 주인 누구예요? B인 거죠. 언제까지요? 밤 12시까지는 그러니까 B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염전 같으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환지 처분을 해서 환지 계획대로 밤 12시에 A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냐면 벼농사 짓는 곳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3번 땅과 4번 땅을 보죠. 이 밤 12시까지는 3번 땅 주인 누구라고요? B이죠. 그러니까 B입니다. 근데 이게 예정되는 게 공고가 한 6월 30일 되고 그러니까 이 다음날 영치가 7월 1일이라고 치죠. 그러면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요.
3, 4번 땅에다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 짓고 있다가 6월 30일 저녁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밤 12시 되면 3번 땅은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요? A한테 넘어가게 되죠. 남의 땅에다 쓰레기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벼농사 짓고 있다가 6월 30일 저녁 밥 먹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번 땅에 벼 뽑아다가 그러니까 집에 이제 화장실 안에 다라이 있겠죠. 그 다라이에다가 벼를 다 갖다 꽂아 놓는다고요. 그래야죠. 6월까지 크고 있던 벼를 길바닥에다 버리려면 아깝잖아요. 남의 땅에다 쓰레기 남겨놓은 건 어렵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다라이에다가 놓으면 벼가 자라요? 안 자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껴안고 잘 수도 없고요. 4번 땅에는 이미 벼를 심어놨으니까 거기다 또 꽂아놓으면 다른 거 싹 죽게 되고요. 벼농사를 안 짓겠죠. 곧 자기 땅이 아니게 된다고요. 벼농사를 안 짓는 게 효율적인 거죠. 자기 땅이 곧 자기 땅 아니니까 안 쓸 겁니다. 3번 땅 받을 사람 A는 이 3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남의 땅에 주인 얘기 없이 들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 그러니까 3번 땅 받을 A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직은 지 땅 아니니까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획 변경 생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 주인이 바뀌게 되는 모든 자리에서 땅이 다 죽어버리게 되죠. 지금 주인은 곧 자기 땅 아니니까 안 쓸 거고 받을 사람은 아직 자기 땅 아니니까 못 들어가고 아깝다고요. 그걸 아까우니까 요 3번 땅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A이죠. 3번 땅은 A한테 뭐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환지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죠. 그걸 하나의 행정처분 이름으로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받을 사용수익 처분 중에 뭘 끊어서요? 사용수익과 처분을 끊어서 그러니까 A한테 뭘 먼저 붙여준다고요? 사용수익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3번 땅에 대한 A가 3번 땅에 대해서 사용과 수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그 땅에 대해서 뭘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지금 소유권에 기초해서 뭘 갖고 있는데요. 사용수익 처분권을 갖고 있는데 사용수익 처분권이 법의 힘으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용수익권이 법에 의해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A한테 넘어갔으니까 B는 뭘 못하게 돼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달랑달랑 등기부만 남아있다는 거죠.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뭐냐면 나가라인 거죠. 그 땅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이걸 만약에 1월 1일로 정했으면 그러니까 1월 1일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번 땅을 누가 사용수익 하면서 A가 사용수익 하면서 그러면 이제 벽시 불리고 찌고 이제 등등 해서요. 모으내고 그래서 벼농사 계속 짓다가 이미 1월 1일 부로 사용수익 처분 중에 뭘 이미 받았고요. 사용수익을 1월 1일자로 받았고 6월 30일 밤 12시에 뭐만 더 추가로 얹어받으면 처분만 얹어받으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환지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지예정지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쫓아가시면 그냥 아유 얘는 다 싫어 뭐 그냥 이렇게만 된다고요. 그런 거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사용수익 처분을 밤 12시에 한 방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합니다. 사용수익 처분 중에 뭘 먼저 땡겨주고요. 사용수익을 땡겨주고 밤 12시에 뭘 얹어주고요. 처분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죽지 않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7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 그림이 여기가 좀 자리가 좁은데요. 아무튼 뭐 여기를 또 다 지우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어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3번 근데 그 땅바닥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누구를 놓고도요. 엄마가 부를 때는 뭐 왕자님, 뭐 누나가 부를 때는 개똥이, 뭐 랄랄랄라 누구인지 몰라. 뭐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러듯이요. 똑같은 걸 놓고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것과 관계된 사람에서요. 지금 이 3번 땅은 A한테 지금 A가 환지를 받았어요? 아직 환지 받기 전이에요? 전이죠. 근데 무슨 계획이세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져 있죠. 똑같은 3번 땅인데 이 3번 땅은 A한테는 뭐가 되냐면 뭐예요? 환지 예정지이라고요. 3번 땅은 A에게는 환지 예정지인 거죠. 환지 받기로 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번 땅은 B에게는 지금까지 밤 12시까지는 자기 땅이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밤 12시가 되고 나면 자기 땅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3번 땅은 B에게는 종전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약속을 정한 겁니다. 이 밤 12시까지는 계속 B 땅이지만 이렇게 정한 거죠. 4번 땅 옛날 주인 누구였어요? B이죠. 그래서 4번 땅은 B에게 뭐고요? 종전 토지이고 4번 땅을 누가 받기로 되어 있어요? B이죠. 그래서 4번 땅은 B에게 뭐가 되는 거고요? 환지 예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달리 보면 B는 옛날 땅 주인 누구요? B. 환지 계획 정해지기 누구한테 주기로요? B. 중간에 누가 계속 쓰고 있다가요? B. 사업 끝나고 나면 누가 가질 거고요? B. 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땅은 뭐가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환지를 앞두고 있는 거니까,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4번 땅은 B에게 환지 예정지라고요. 그래서 요 표현, 이런 약속이 지금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문장을 보고 이 그림을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냐고요. 자, 보시죠. 다시요. 239쪽. 방과로 1번. 땡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3, 4번 땅에 대한 종전, 소유자는 지금 누구예요? B이죠. 지금 근데 그리고 계속 환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소유권 기타 권리, 소유권 기타 권리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소유권만 아니라 기타 권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칠판요. 언제까지요? 밤 12시까지인 거죠. 밤 12시, 이 기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 12시까지 환지 예정지 칠판요. 4번 땅이요. 4 썼죠. 4번 땅은 B에게 뭐라고요? 4번 땅은 B에게 환지 예정지이죠. 옛날도 B라고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B니까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무튼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선근 뒷부분이요.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칠판요. 몇 번 땅이요? 3번 땅이요. 4번 땅은 환지 예정지고요. 3번 땅도 종전 토지라지만 종전 토지이기도 하면서 환지 예정지이기도 하면은 얘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환지 예정지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종전 토지는 몇 번 땅이요? 3번 땅에 대해서는 누가 사용수익하러 오니까요? A가 사용수익하러 오니까 B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요. 됐습니다. 네, 5번 들으시면 돼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방과로 2번 나중에 보시고 방과로 3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과로 4번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 땡땡 시행자는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가 사업이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또는 수익 표시요. 사용 또는 수익 하기 하거나 처분 표시요.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가 있죠. 채비지도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환지객에 정해진 모든 땅에 대해서 다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내용이요. 사용수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용수익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채비지에 대해서요. 먼저 1번이요. 사용수익이 시작되고 처분이 언제 붙는다고요? 밤 12시에 처분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돼서 처분을 한다고 치자고요. 채비지를 처분하면 이제 채비지를 팔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 갖고 사실 이제 뭘 불러야 돼요? 리어카를 부르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불러야죠.
타임머신 불러서 다시 사업 초점으로 가서 시작점으로 가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이 채비지를 팔아서 그걸 그러니까 처분해서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업 비용에 충당할 땅인데 사업 끝나고 그 땅을 팔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는 초장에 팔아야, 그러니까 채비지로 정해진 땅은 초장에, 여기가 이제 자리가 좁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모두 해야, 처분도 해야,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채비지를 팔아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방과로 5번, 용역공자 권리조정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의 증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치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 미납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환지에서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그냥 준용한다. 표시하시고, 이건 나중에 볼 수밖에 없네요. 뒤에 있는 내용 일부를 앞에서 땡겨다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과 4번, 환지의 증 지정 전 토지 사용은 초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네모 3번, 양과 1번은 또 별도의 내용이고, 양과 3번, 장애물 이전 제거가 있는데요. 아무튼 꼭 보시죠. 그러니까 240쪽 아래 양과로 3번요. 장애물 중에 이전 제거, 방과 1번 땡땡. 시행자는 환지정지를 지정, 표시요. 환지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대통령지 않은 시설 변경 폐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승거구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물건, 중목,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을 이전, 표시요.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경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는 관할 특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방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특 시군구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방과의 일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동절기 등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시기에 소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소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주거용 표시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표시요.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요. 보시죠. 여기 B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 4번 땅, B 땅이죠. 그러니까 B 자기 땅에 자기 집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짓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죠. 여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그러니까 3, 4번 땅에, 그러니까 B가 자기 집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면 원칙 A가 3번 땅을 받기로 한 A가 뭐 들어간다고요? 사용수익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3번 땅에 대해서 A가 사용수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B의 건축물이 있죠. 그것도 주거용 건축물, 애기들하고 같이 잠자고 있는 건축물이라고요. 그런데 A가 사용수익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A의 사용수익이 더 우선이에요? B 옛날부터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뭐가 더 세냐고요. A의 사용수익이 더 세요? B의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는 집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때만 딱 한 번요. 이때만 공법이 더 세다고요. 아싸. 그러니까 공법이 더 세다고요. 공법입니다. 공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제일 윗줄이요. 그러니까 지금 241쪽에 제일 위에서 둘째 줄 이것저것 장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방과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3번 주거용 건축물 이전 제거, 이전 철거하려면 그러니까 주거용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는 알려주라고요.
2월 전에는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제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고요. 환제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환제 정지는 이 마지막 환지 처분에 따르는 사용수익 처분에 그러니까 그 효과 중에서요. 땅이 죽어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뭘 먼저 땡겨오는 게 기본이에요. 사용수익을 땡겨오는 게 기본입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채비지는 그 땅을 팔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채비지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고요. 처분까지를 해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41쪽 제일 아래 방과후 3번 손실보상금의 공탁 X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죠. 이거 환지의 정지는 이건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그림을 얘는 동그라미로 해서는 잘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초장부터 계속 네모로 해서 그림 그리기는 좀 너무 어선하고요. 자 보시죠. 계획 3개를 세웠습니다.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사업 중간에 환지의 정지는 그러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으면 보시죠. 242쪽 메모 4번 환지처분 양보 1번 의 환지처분이란 시행자 환지계획에 따라 몇이요? 환지계획에 따라 동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공사는 7번이요. 사업은 멋대로 하는 거고요. 실시계획대로 하는 거지 환지계획대로 하는 건 아니죠. 환지계획은 A1번 땅 B 15번 땅, 그게 환지계획이에요. 그것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업은 멋대로 하는 거고요. 실시계획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환지계획에 따라 사선 긋고요.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에 대신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표시요.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표시요. 교부하고 사선 긋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 표시요.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준보다 더 준 경우가 있었죠. 아까 150 줘야 되는데 50 더 얹어서 200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5천을 줘야 되는데 1,000 적게 4천을 준 사람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로 2번. 아무튼 뭐 고생은 고생이지만 고생해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양과로 1번, 양과로 2번 환지처분의 절차. 방과로 1번 환지 공사 완료의 공고 및 공람 땡땡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공고 표시요. 공고하고 공사 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람 표시요. 공람시켜야 한다. 거기에 셋째 줄 괄호에 있는 법 40조 표시요. 40조. 방과로 2번 의견서 제출 및 조치 땡땡 도시개발사업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한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반과로 1과 반과로 2를 묶으시고 시행자가 어느 정도 지가 마무리를 했다고요. 마무리를 했으면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라고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하셔. 신문에 광고를 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서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라면 박스에다가 뭐 써내고요. 의견서 써내고요. 라면 박스 써서 좋은 얘기, 뭐 여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걸 방과로 1번 뭐라고 쓰고 있고요. 공람이라고 쓰고 있죠. 공람이고 예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요것 갖고 이제 법이 엉망이어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법 40조인데요. 그러니까 방과로 1번에 둘째 줄에 그 공고가 뭐냐면 공사 완료, 나 공사 완료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셔서들 얘기들 하세요 라고 하는 공사 완료 공고라고요. 공사 완료를 하기 위한 공고 연락 의견서 반영 조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다음에요. 방과로 3번 땡땡 시행자는 공람기한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야 된다. 방과로 4번 땡땡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표시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바로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 표시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환지처분 표시요. 환지처분을 한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면 환지계획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표시요. 알리고 이를 관보 공부에 공고 표시요.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지금 방과로 또 이상하군요. 아무튼 뭐가 잘못되어 있군요. 조그만 토막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시행자가 나 공사할 만큼 했으니까 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얘기들을 하쇼라고 하는 그 절차인 거고, 공사 끝이 되려면 완성해서 공사 끝을 해야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 공사 끝은 뭐가 있고요. 지정권자가 아니면 뭘 받아야 공사가 끝나는 거고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공사가 끝나는 거고,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뭐고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공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과로 4번이요. 첫째 줄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 사업이 끝난 겁니다. 반과로 1번과 2번으로 끝난 건 아니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시나요? 반과로 1번과 2번은요, 칠판요, 요 라면 박스 절차를 진행한 거고요. 이건 라면 박스고요. 공사 끝은 반과로 4번 첫째 줄, 둘째 줄로 끝났다고요. 준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넘겨줘야죠. 환지 처분하는데 며칠 안에 환지 처분을 하라고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환지 처분을 하는데 새 땅을 주는데 먼저 환지계획 정한사항을 알리고 그다음에 환지 처분한다는 것을 공고한다는 건데 7번 보시죠. A에게 1번 땅, B한테 15번 땅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요. 이미 환지계획 때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뭘 한다고?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건 혀에 붙여두세요. 새 땅을 줍니다. 새 땅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공고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일 밤 12시에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다시 좀 옮겨 쓰는 거죠.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밤 12시에 넘어가게 된다고요. 가 있죠. 그래서 양괄 3번 환지처분의 효과. 방괄 1번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종전토지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새 땅으로 넘어온다. 자 보시죠. A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A한테 이쪽 1번 땅을 주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그 밤 12시부터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뭐고요? 소유권, 기타 권리가 새 땅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7번 보시죠. 여기 저기 계속 B를 얘기 드렸으니까 여기 D가 있었다고요. D가 있었는데 D는 새 땅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넘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 12시에 꽥 죽는 거죠. 밤 12시부터 다음 날부터 밤 12시에 공고일이 끝나는 때 똑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새칠로가 중요하니까 밤 12시부터 다음 날부터 얘는 넘어갈 게 없어서 밤 12시에 꽥 다 죽으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방과로 2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기타 사항이니까 빼고요. 방과로 3번 환지계획 방과로 3번 소유권 및 저당권의 이전 입체 환지 처분. 그 본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계획 앞에다가 입체 쓰시고요. 입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 표시요.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주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 표시요. 저당권은 환점은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주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보시죠. 여기에 E가 땅을 뭐 P라고 하죠. P가 땅을 갖고 있고요. 그 P 땅에 Q, R 기타 권리자들이 있었습니다. Q 저당권, 뭐 농협이고요. 1,000만 원 빌려줬고요. R 임차권, 땅 빌려서 과수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P는 여기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주인이 되기로 했다고요. P가 아파트 주인이 됐습니다. 언제요? 언제 가지게 돼요? 밤 12시요. 다음날에 아파트 건축물 일부 대지의 공유주분을 소유한다.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는 다음에 기타 권리 중에 뭐는 넘어온대요? 저당권은 넘어온대요. 그러면 임차권은 안 써져 있어요. 임차권은 안 써져 있습니다. A. 쓰든 말든 원칙, 기타 권리 다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임차권도 당연히 이전한다. 근데 저당권, 돈 빌린 거 띄어먹지 말라고 얘만 특별히 써놓은 거다. B. 두 번째요. 저당권 넘어간다고 써져 있는데 임차권은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 임차권은 없어진다. A요, B요. 네, B입니다. 안 써져 있죠. 안 써졌으면 없어진다고요. 자, 보시자고요. P 땅에 QR 기타 권리가 있었는데요. P가 아파트 한 채를 받게 됐잖아요. 101동 300지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요. 1,000만 원 빌려준 거 있다고요. 그럼 농협에서 1,000만 원 받으면 되지. 그거 꼭 나중에 경매 집어넣는데 P의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임차권이 있었습니다. R이요. P 땅에서 이만큼 빌려갔고요. 고구마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농사 짓고 있었는데요. P가 뭐 받았어요? 아파트를 받은 거죠. 그럼 임차권도요. 쫓아가세요. 문간방에다가 흙 뿌려놓고 거기다가 고구마 농사를 짓냐고요. 지을 수는 없죠. 왜? 아니 그러면 토마토 수경재배는요. 임차권은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임차권과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토지는 없어지니까 토지가 없어지니까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권은 갈 수가 없는 거죠. 뭐만 가서 붙는다고요? 저당권만 가서 붙는 겁니다. 방과후 4번까지 보시면 끝이에요. 방과후 4번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취득 시점 땡땡. 채비지는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자가 사선 그고요. 각각 환지점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선 그고요. 다만 이미 처분 표시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 표시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표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까지요. 다 어디에 정해진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환지계에게 정해진 대로 가져가는 거죠. 넘겨주는 겁니다. 환지계에게 다 환지계에게 정해진 대로 가져가는데 당연히 그 중에 채비지는 누가 받기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시행자가 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계에게 정한 자가 시행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밤 12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사용수익 변경. 두 번째, 채비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민법이 좀 쌓이면 편하시고요. 여기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에 의해서 자동 빵으로 밤 12시에 바뀌는 거죠. 이거는 사고 판 거라고요. 사고 판 거니까 민법 186조 법률 행위,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 언제 처분했고요. 매입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사고 판 거라고요. 사고 판 거니까 법률 행위, 계약에 따른 거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요?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법률의 힘으로 자동방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뒤에 청산금 내용 크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막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수용을 보지 않을 거니까
좀 설명을 좀 더 드릴 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246쪽 위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이고 그 아래 네모 6번 뒤로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문제때 한두 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나중에 청산금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개발법 내용을 보셨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도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 단어가 익숙해지는 것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이고 우선은 단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3번, 5번 반복해서 보셔야 좀 나아지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